조금 전 트럼프 면담 그리고 협상 타결이 됐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고윤철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한국무역협상 대표단 우리 시각으로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쯤 지금 이 조금 전에 타결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각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그때쯤 백악관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습이에요. 라고 이제 사진이 포착이 됐었어요. 바로 이 모습 지금 보면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모습이 보이죠. 네. 이렇게 차를 타고 백악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 시각 한 5시 반, 조금 전 5시 반쯤이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립니다. 무슨 글이냐? 양국 간 협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지원 그리고 LNG, 기타 에너지 제품을 한 1,000억 달러 규모로 구매를 하고 자동차, 트럭, 농업 등 미국산 제품을 다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했다. 25%를 부과할 예정이었었던 이 무역 관세는 15%로 낮춰서 조정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김대중 교수님,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저희 잘한 겁니까? 저는 뭐 선방했다, 잘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요. 네. 일본은 무역 의존도가 28%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내수 중심의 기업 국가이고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네. 우리나라는 매년 1,000조 원을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하고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100조 수입이 났는데요. 100조 무역 흑자인데요. 85조가 다 미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미국에 많은 무역 흑자가 났었고 네. 저는 우리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수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얘기가 또 포함이 됐습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는 미국에 네. 수출하는 품목이 첫 번째가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반도체 네.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이다. 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미 FTA는 원래 서로 관세를 받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15%, 25%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테니까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것이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것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제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지금 현재 미국의 법인세는 21%인데요. 15%까지 낮추겠다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이것을 눈여겨봐야 되겠고 저는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국내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우려가 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 취업률 4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공장을 지어야 될 것들이 미국으로 좀 더 이전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 상당히 좀 선방을 했다라고 봐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수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 건데 이 정도로 처음에 4천억 생각했는데 3,500억 정도로 그리고 상당히 어쨌거나 뭐 다 개방을 한다고 하면서 좀 낮춰서 잡은 거는 선방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지금 합의된 내용을 좀 보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지원 그리고 이 중에 상당수는 우리 아까 김영범 정책시장의 얘기에 따르면 이 중에 상당수는 조선업, 마스가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그 차원에서 뭐 1,500억, 2,000억 달러 정도를 들어가는 거다. 이건 투자하는 규모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LNG 등 기타 미국의 에너지를 한 1,000억 달러 정도 구매를 한다. 그 사실 요거는 뭐 당연히 다른 나라도 다 있었던 부분이긴 해요. 근데 교수님, 요 부분 자동차, 트럭, 농업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 자동차, 철강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건데 자동차 괜찮은 겁니까? 저는 아마 현재도 우리나라가 현재 미국산 자동차 우리나라에 팔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한국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미국 차가 한국 차보다 더 디자인이 좋고 성능이 우수하다면 당연히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도 미국 차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일본 차, 한국 차를 선호하고 있고 우리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가
미국에 판매 한 3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동차 분야에선 자신감이 있다. 네. 미국 차가 한국에서 관세가 없이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한국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뭐 유명한 자동차는 포드, GM 다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미국 차를 운전해봤지만 디자인이라든지 뭐 네. 성능에 있어서 한국 차보다 못하더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자신 있게 미국 차를 이제 개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차가 한국에 들어온 건 사실 이미 좀 들어오고 있지만 그다지 잘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더 들어오고 더 개방을 한다고 해도 그다지 위협적인 건 아닐 거다라는 건데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에 관세가 얼마나 붙을 것이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 차 괜찮은 거야라는 거거든요. 사실 뭐 명확하게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일본은 현재 일본 차가 미국에 수출될 때 12.5%로 관세가 낮아졌습니다. 네. 원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제 관세가 한 12% 정도 되고 미국의 관세는 원래 2.5%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미 FTA를 맺어서 서로 관세를 받지 않기로 돼 있었는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그동안 관세를 물지 않았던 것을 15% 추가로 물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미국에 수출되는 제품의 가격이 15%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만큼은 감소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테니까 현대자동차도 미국에 와서 더 많은 공장을 지어달라. 정의선 회장이 네. 지금 현재 미국에 올 초에 얘기했습니다. 30조 원을 추가 투자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 이미 약속을 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15%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만 이제 15% 관세라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자동차 관세 최종 15%로 어쨌거나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말씀처럼 일단 현대차가 미국 현지의 공장을 상당히 30조 투자해서 짓기로 했기 때문에 공장이 완성되고 공장에서 실제 미국 현지에서 생산이 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다소 좀 이 피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마이너스를 좀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농산물 부분입니다. 처음에 한미 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쌀을 개방하냐, 소고기를 개방하냐, 아유 쌀이랑 소고기는 일단 제껴두고 다른 거부터 카드 던지고 정 안 될 때 그 다음 카드로 꺼낼 거예요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얘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자기 SNS에 썼냐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돼 있고 자동차, 트럭, 농업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무역을 완전히 개방, 이 완전 개방에 지금 현재 농산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수님, 이 농산물에 이 쌀 들어있는 거고요. 소고기도 사실 여기 들어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 괜찮은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김용범 정책실장이 발표하기로는 네.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합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쵸? 서로 이제 미묘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밝혀진다면 알 수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쌀에 대해서 500%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쌀에 대해서 800% 관세를 부과했다가 전체 시장의 75%를 개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과 대치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량 안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식량을 한 6개월치, 석유도 6개월치를 비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보면 우리나라는 충분하게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미국 쌀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더 쌀이 좀 더 풍족하고 남아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쌀에 대한 가격에 대한 논쟁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보조금부터 바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정부는 쌀에 대해서만큼은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또 미국이 원하는 것은 소고기를 좀 한국이 좀 더 많이 사줘라. 30개월 이상 된 것도 좀 사줘라 이렇게 됐었는데 네. 정부의 발표로서는 쌀과 소고기를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좀 발표가 좀 진행되고 상세한 상황을 알게 되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은 전 세계에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뭐 군수 복합이라든지 제조업 국가인 줄 알지만 의외로 미국은 농업이 미국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전 세계 농산물 수출 1위 국가가 바로 농업이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농민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업과 축산물에 대해서 전 세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상세한 상황을 알아야만 네.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정부 발표대로 소고기와 쌀을 완전히 막았다 그러면 네. 아주 합의를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과 또 우리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게 살짝 좀 뉘앙스가 좀 다른 느낌이 분명히 일단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개방했다, 뭐 다 개방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 우리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한 거는 아니다. 쌀과 소고기 이거는 개방을 안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미국이랑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소고기 30개월령, 30개월이 채 안 된 어린 이 소고기까지도 이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해제하라고 요구를 하고 이 과정에서 고성까지도 오갔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고기 개방 압력이 상당히 거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고기는 지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이 가진 어떤 정치적 민감성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우리는 두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 지금 이 현재 나오는 이 농수산물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개방 방어에 더 주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 일단 뭔가 명확하게 다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나오지 않아서 교수님 말씀처럼 다 올라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비교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의 이 협상이 우리 전에 먼저 일본이 협상을 타결이 됐었거든요. 일본의 협상이랑 우리랑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거 우리는 얼마나 잘한 거냐라는 생각, 일본이랑 비교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일본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일본은 자동차에 대해서 12.5%로 우리보다 관세가 좀 더 낮아졌습니다. 전체 관세에 대해서는 15%지만 자동차 분야에서는 12.5%다 정확하게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자동차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미국의 모든 수출 품목에 대해서 15% 관세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조금 더 비중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5% 정도는 일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아쉽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바로 일본산 자동차고 바로 3위가 우리 현대자동차와 네. 기아자동차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앞에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처럼 일본이 미국에서 남긴 무역 흑자 660억과 우리 대한민국이 남긴 거 일본이 680억 달러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90조 정도를 남겼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 85조 원 정도가 무역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무역 의존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자동차가 가장 주요한 수출 품목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12.5%로 자동차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다고 볼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조선 뭐 모든 분야에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이 왜 중요한가 하면 미국은 소비의 대국입니다. 네. 국가 GDP의 70%를 소비가 차지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기축통화국이고 달러를 발행한 돈을 가지고 전 세계 값싼 물건을 사들이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미국에 수출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어떤 나라도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더 많은 기업이 수출을 할 수 있고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 현대자동차도 과거에 국내에 있던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자동차 판매가 약 한 5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현지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국내 일자리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더 많은 판매가 됐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세계 5위의 자동차 국가로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 말씀을 잘 좀 조근조근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용범 정책실장 아까 저희 8시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거의 한 30분 가까이 계속 브리핑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잠깐 다시 용산 대통령실로 가서 김용범 실장 얘기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쪽이에요. 원유, LNG, LPG, 뭐 그냥 약간의 석탄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규모입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천억불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번 뭐 딜 때문에 추가로 뭐 이렇게 막 막 없는 수요를 만들고 그런 건 아니고 약간의 중동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뭐 바꾸고 이런 정도의 구성 변화를 했지만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늘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 액이기 때문에 구매가 무리가 없는 액수입니다. 하시죠. 뒤에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라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걱정과 가슴 졸이면서 함께 지켜본 시간들이었는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대통령께서도 조금 전 페북 메시지를 통해서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 하면서 이제 다행스럽다는 취지의 평가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24시간 보고를 계속 받고 있다고 하는데도 왜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지 않느냐는 등의 뭐 시비랄까요? 뭐 그런 비판적 기사도 좀 나왔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뭐 강조하시거나 주문하셨던 내용들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전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에 공개된 거는 2번 하셨죠. 뭐 굉장히 긴 시간 하셨습니다. 그 뭐 짧은 시간이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 시간보다 훨씬 길게 하셨고 어제 비상경제 TF 같은 경우에는 뭐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10분 늦게 시작하셨고요. 모두 발언을 저희 3실장이 이제 뭐 여기 워싱턴에서 온 결과 가지고 30장만 모여서 1시간 한 20분 정도로 했고 다른 사람 없이 대통령과 3실장만 그거 하시느라고 10시 아마 비상경제 TF가 16개, 17개 정도 장관님들 모여 있다는 걸 모르셨으면 아마 그 다음 일정 취소하셨을 거예요. 근데 18명이 이제 모여 있는 굉장히 큰 회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논의 좀 이제 시작을 늦춰가면서 하셨고 제가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모두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뭐 통상은 1시간 전쯤에 모두 발언 보시고 이제 고치고 가시죠. 당신이 고쳐가지고 근데 걸어가시면서 보셨어요. 그 집무실에서 7층까지 가시면서 이렇게 좀 지우시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어제 영상 보시면 평소 대통령답지 않게 조금 더 가라앉아 있고 말씀도 천천히 하시고 생각 가다듬어 하시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집중하셨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어제 저녁에 워싱턴에서 오면 오늘 새벽이죠. 뭐 2시간, 3시간 전화 드렸고 보고 드렸고 안전한 통신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일하고 그럴 때 이 일만큼 그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직접 하신 걸 본 적이 없고 구조 이런 거를 뭐 저도 뭐 제가 이제 당연히 우리 장관님들이 하신 내용을 가져다가 했지만 정말 정밀하게 다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한 뭐 국익이 최우선이다, 뭐 당당하게 해라,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거고 대외적으로 더 한 말씀이나 어떤 행보는 협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24시간 뭐 그게 그냥 강희정 대변인이 하신 말이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한 분만 하시고 이제 갈까요?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2대1 김유성 기자라고 하고요. 일단은 그 확인차 한 번 더 여쭤보는 건데 자동차 완제품이 15%라고 하는데 이미 그 안에 반도체, 철강 이런 품목 관세가 좀 있는데 좀 중복이 되지 않나라는 게 있고 또 실제로 철강은 25% 먼저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저희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들이 이미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좀 어떻게 좀 반영이 됐는지 우리 측의 뭐 레버리지 어떻게 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비서관 어디 갔지? 아니 저기 산업비서관 제가 조금 더 두루뭉실 답변할 수 있는데 제일 고생했으니까 여기 와서 한번 또 발언도 하라고 제가 좀 우리 산업비서관한테 좀 하라고 하겠습니다.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저기
일단은 자동차 확인차 좀 여쭤보는 거고요.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15%라고 이제 정해진 걸로 이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근데 이미 뭐 철강은 25% 때리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나 이런 품목별로 관세 매긴 게 있는데 이게 자칫 중복 관세로 되지 않느냐라는 게 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미 저희가 바이든 행정부 때 저희 기업들이 투자한 품목들 있지 않습니까? 규모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번 협상 때 어떻게 좀 저희한테 활용됐는지. 예.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 3위조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 때 논의가 된 바는 없고요.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품목관세를 할 때 그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가 있어서 가전이라든지 여타 제품에 들어간 철강과 알루미늄의 부가가치 금액만큼은 해당 품목관세를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만큼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나요? 네네. 기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네네. 예, 저희가 지금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아까 정책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존의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들, 이 저희 그 정상회담 때 논의될 그 투자 금액에 아마 포함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일부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테일러 팹처럼 바이든 행정부 때 발표된 계획도 있습니다. 다만 그 투자 계획들은 이번에 이제 테슬라로부터 칩도 이제 수주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투자가 진행돼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주로 투자가 집행될 그런 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품목관세 이제 조사가 끝나고 뭐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약품에 대해서도 품목관세를 할 것이다 이런 예고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데 품목관세가 있으면 다른 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우리도 같은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하시죠. 마무리하려고 하는. 네, 지금 직접 다시 한번 김용범 정책실장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 사실 언급은 안 했지만 상당히 가장 많은 관심을 관세에 좀 쏟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각종 품목 관세, 그러니까 상호 관세 말고 품목별 관세 문제가 또 남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반도체, 철강 이런 부분이 같이 다 엮여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선 뭐 최혜국 대우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최혜국 대우를 우리가 좀 명시한 게 있으니까 그분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그런 브리핑을 지금 저희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아직 명확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딱 완결이 된 협상은 아니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지금 보면 큰 틀에서 일단 합의는 했고, 합의해서 나온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었어요. 이 합의 향후 2주 이내에 한국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양자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발표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미 정상회담이 2주 이내에 미국 백악관에서 있을 거고, 그 안에 아마도 실무선에서 다양한 협상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최인호 의원님. 네. 사실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너무 뒤로 밀리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얘기까지 그냥 갑자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를 했거든요. 사실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 언제 하냐 그랬었는데, 이 정상회담에서 사인을 한다라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디테일 부분이 잘 안 되면 또 밀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도 살짝 들긴 합니다. 뭐 G7 회의나 나토 회의 다 네. 불발이 됐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동이. 그래서 많은 우려가 일부에서 있었죠. 네. 또 실제 대통령께서 과연 이 한미 경제 협상에 대해서 과연 신경을 쓰고 있느냐, 현장 방문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난도 일부 있었지만, 오늘의 이 합의는 그간의 그 이면의 과정에서 얼마나 이 정부 대통령도 힘을 썼느냐, 심혈을 기울였느냐, 그 결과로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기쁜 소식이고요. 특히 2주 후에 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네. 거기서 이제 타결을 한다. 이렇게 되면 한미 간의 동맹이 더 깊어질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안보, 외교, 경제 모든 총체적인 국면에서 한미 관계가 더욱더 성숙되고 발전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큰 이정표가 기대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큰 한미 간의 어떤 성과, 동맹, 결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쭉 그 김영범 정치실장의 얘기도 거의 한 30분 넘게 쭉 저희 같이 들어보고 이 디테일한 부분을 보긴 했습니다만 아직 한미 양국 간의 결정이 안 된 좀 세부 사항이 좀 있는 걸로 지금 보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분명히 패키지들이라고 했는데 안보 부분에서는 딱히 뭐 주한미군 주둔비나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끝난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2주 안에 추가적인 실무선의 논의가 더 들어가는 건지 여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